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오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환율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1,400원대에 이르렀어요. 근래 가장 최저점은 작년 1월달에 1,080원이었죠. 이후 30%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상승세였고요. 최근에는 그 상승세가 사실 더 빨라졌죠. 그러면 지금 막 오르고 있는 놀라운 환율의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없을까요? 네, 오늘 얼바인데드 환율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을 생각하면서 저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유로화 환율, 엔화 환율, 위안화 환율, 파운드 이런 다른 나라 환율들을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환율의 의미, 원 달러 환율, 원화와 달러의 상대 화폐 가치의 비교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원 달러 환율은 분모의 원화, 분자의 달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값이 움직이려면 분자가 움직이거나 분모가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환율, 원 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그 어떤 것이 먼저 움직였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환율을 확인해 봅니다. 원 달러 환율은 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랐어요. 1,080원에서 지금 1,4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30% 정도. 그리고 유로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30%. 영국도 30%. 대부분 사실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우리 원화의 문제가 아닌 사실 미국 달러의 이슈였다. 그렇게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별로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 상승폭이 별로 높진 않았고 당연하죠. 왜냐면 위안화는 정부에서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로 최근에는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 엔화 환율은 저점 대비 45%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움직였죠. 몇몇 파산하는 그런 나라들, 위험한 나라들을 빼고는 정말 많이 오른 수치인데요. 이것은 일본 스스로가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게다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이 점차 그 경제 지분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관들은 일본 엔화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환율이 다른 환율보다 사실 좀 많이 급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 얼바인데드는 환율을 분석하면서 과거의 환율 스토리들을 검색해보는 것을 종종 합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그런 컨센서스는 지금까지 맞아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건데요. 아직까지 지금 경제 상황은 2020년도 초부터 크게 이슈였던 그런 코로나 상황, 팬데믹 위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는 환율의 분위기를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초에 코로나로 위기 상황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환율이 막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죠. 위기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오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시장은 환율은 반대로 갔습니다. 2020년 초 3월경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환율이 한 1,2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말 환율은 1,08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환율의 하락세는 정말 거셌죠. 당시의 이유가 첫 번째 미국의 제로금리, 두 번째 미국 경제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 세 번째 당시에는 중국 환율과 한국 환율이 사실 상당한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번째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돈을 막 뿌리니까 특히 그 중에 미국 달러가 많이 더 뿌려지니까 미국 달러의 환율이 빠지는 거다. 그렇게 그 당시에 내려가는 환율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지나보니까 좀 어떤가요? 사실 당시에 얘기했던 네 가지 빼고는 모두 다 틀린 얘기였어요. 말씀드린 두 번째, 미국 경기의 둔화. 처음에 위기가 오자 사람들은 미국 경기가 먼저 꺾일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에 미국 상황이 제일 심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을 때. 근데 어땠죠? 그때를 최저점으로 해서 환율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은 어떤가요? 그 전까지 계속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환율하고 동조화 현상을 상당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고정관념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어떠죠? 네, 위안화하고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요. 사실상 그거는 결론적인 얘기였지 큰 의미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많이 퇴색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이유, 당시에 미국이 거대한 경제 부양책을,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니까 정말 달러가 이제 가치가 팍팍팍 떨어지겠구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거는 다들 너무 상상 속에서 그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영향은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면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첫 번째, 금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금리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에 환율이 급 하락하고 있었을 그때는 미국이 강하게 제로 금리를 외치고 있었을 그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서서히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에 환율도 더 이상의 하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하락하던 환율이 멈추고, 그 하락을 멈추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상승을 하다가 올해부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상승시키자, 그때부터는 이제 환율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근래 들어서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사실상 금리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다들 의미 없는 얘기였고, 다들 그냥 핑계거리, 설명하기 바쁜 그런 핑계거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유일한 이유는 사실 금리 한 가지였었어요. 지금 금리라는 이 한 가지가 글로벌 환율 시장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율의 변동이기보다는 그냥 달러의 강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달러의 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달러는 정말 가파르게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예상은 간단해요. 그 원인이 금리라는 그 한 가지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한,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가 환율이 지금 금리만 보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리에 따라서 외화의 수급이 바뀌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들이 미국의 높은 금리를 보고 미국으로 싹 쏠려가겠죠. 달러가 계속 미국으로 쏠리니까 한국에는 달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 말 그대로 그냥 수급이에요. 금리는 수급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환율의 움직임은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사실 내재적인 가치에서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비교했을 때 달러란 원화와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점에서 미국의 경기가 더 한국보다 더 좋을 거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더 모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환율은 더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미국보다 한국의 경기가 더 좋을 거라 한다면 사람들은 원화가 더 필요하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리고 또 길게 봤을 때는 환율이란 내재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맞아요. 내재적 가치에 따라서 환율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 안에서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사실은 보다 더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을 움직이는 것이 오로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수급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란 것이 내재적 가치로 움직일 때는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수급이란 거는 갑자기 막 급등하고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 특히 금리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환율이 막 급상승하고 다시 하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오를까? 그것 또한 명확하죠. 이제 또 며칠 후면 연준의 또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건데요.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75bp 올린다고 예상하고 있고, 또 연준은 금리를 판단할 때 실업률이나 물가를 보는데 최근에 계속 금리를 올려왔지만 물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죠. 그래서 75bp 이상, 100bp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해는 계속 올릴 거고, 또 내년도 초중반까지는 최소한 계속 올릴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 지금 현재 올라가는 환율이 급하게 다시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환율이 빠지려면 사람들이 금리의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아니죠. 근데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내년 초중반, 그리고 어떤 데들은 내후년까지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내 환율,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데요. 지금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얼바인들이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과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금리 상승으로 다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연준은 금리를 너무 과하게 올리면서 글로벌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팩트,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근데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올릴 것 같고, 그 팩트는 변함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점차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시각들이 늘어나면서 FOMC,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씩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 연준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당장 한두 달 만에 자신의 스탠스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안타깝지만 금리 계속 올리면서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오늘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9월의 말입니다. 얼바인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얼바인도 이제는 살살살 찬바람들이 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올 텐데, 제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돌아가는 미국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서 2022년은 경제 상황이 정말 많이 암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화 됐어요. 현실화 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전망이 명확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경제 전망들도 그거에 연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 쉽게 경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얼바인들이었습니다.